국어가 흐르고 있고 국어 옆으로 농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반듯하게 잡은 것까지는 잘 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2m에서 3m 넓.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적 제조사 지구의 도로를 경계 측량했더니 도로가 없어지고 실제는 국어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한 지적 제조사 지구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지적 제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과 현황이 잘못된 국토의 14.8%, 약 15%인 554만 필지를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겠다는 사업입니다. 지적제조사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제조사 사업을 완료했는데 2022년에. 그런데 지적도에는 그동안 다녔던 농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측량을 해보니까 그 도로는 없어지거나 국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지적제조사 사업 잘못한 거잖아요. 지적제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이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적제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현실 경계대로 지적과 현황이 다른 곳이 특정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계 분쟁을 바로잡으려면 현실 경계를 중심으로 지적을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적도에는 없는 사실상 통로를 통해서 통행하고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맹지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있어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국가가 지적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던 비뚤비뚤하게 불규칙하게 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웃 간에 교환하거나 또는 서로 조금 양보해서 정형화해가지고 길도 좀 반듯하게, 그리고 내 대지의 모양도 좀 반듯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했더니 지적도에만 이쁘게 도로가 하나 있고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문제는, 자 이제 그림을 보시죠. 이게 왼쪽이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봤던 도면입니다. 지적 도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위성 사진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이 지적 제조사 사업이 완료돼서 지적도에 있는 지목이 도로이고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유지 이런 도로를 지자체가 관리를 하거든요. 위임받아서. 그건 이제 뒤에 법조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그 아랫부분을 보면 지목이 돼인 것들이 필지가 여러 개 보이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위성 사진이지만 주택이나 창고 등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을이라는 거죠.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위쪽으로 농로가 있었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인 농로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위성 사진을 봐도 실제 농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위성 사진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른쪽 위성 사진은 지적 제조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항공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옛날 위성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뭔가 좀 삐뚤삐뚤한 구불구불한 하천, 소하천도 아니고 이제 국어죠. 국어가 흐르고 있고 국어 옆으로 농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반듯하게 잡은 것까지는 잘 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2m에서 3m 너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죠. 왜? 이제 이 사업을 잘못한 거죠. 사업의 결과를 이제 잘못한 건데, 다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반듯하게 잡았다는 게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서 잘 됐다라고 동네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길을 측량을 해보니까 이 길은 아까 국유인 도로는 이 부분에 있고, 이 지금 턱이 있어 보이는 이 쳐져 있는 이 부분 경사면, 이게 지금 2m 내지는 3m짜리 도로라는 거죠. 국유인 도로. 그리고 이 위에 이 포장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분할해서 이 안쪽에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자기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지적 제조 사업이 완료된 도면을 보니까 이 3m짜리
국유도로가 있으니까 국유인 도로를 겸용해가지고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서 확장된 걸로 생각을 하고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실과에서 알아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자는 이건 사유지다. 그래 나만 써야 되고 이렇게 지금 철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이렇게 막아서 이웃의 통행도 못하게 하고 이웃 필지로 농기계 출입을 못하게 하고 또 이 도로를 사용하려면 뭐 사용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토지 지분을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뭐 적정한 금액이 있으면 뭐 그렇게 협의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최근에 이제 경계 측량을 해놓은 성과도입니다. 아까 주택들이 있었던 게 대, 창고, 대 이게 아랫부분 마을인데 이 파란색이 국어이고 이 노란색이 국유인 도로 사실상 없어진. 그러니까 이 도로는 살아있겠죠. 밑에 이 도로는 마을길이니까. 근데 이 마을길에서부터 위에 농지로 올라가는 이 국유인 도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된 것이 아까 포장된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도로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유지를 이용하려면 소유자의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나무 땅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주황색 아까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 소유자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국유도로는 어디 갔냐는 거죠. 국유도로가 없어요. 그 국유도로만 가지고도 농기계 출입을 할 수 있는 2m 또는 3m 너비가 있다는 것이 수치 지적도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적제조 사업이 완료돼서. 그래서 그럼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떡할 거냐 라고 해서 지자체를 돌아봤더니 지자체에서는 각각 부서 그러니까 지적제조사 사업을 한 토지정보과 그리고 이게 원래부터 농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농로와 국어를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 또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이 시멘트 포장도로를 허가해준 도시과의 개발행위허가팀 이렇게 4군데를 또 그리고 면사무소 5군데를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자, 그래서 기본적인 법령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과 현황이 잘못된 것을 현황에 맞추어서 이웃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웃 간의 합의가 안 되면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라 이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어로 들어갔으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할 거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나는 그냥 서류만 관리하고 사용허가나 관리를 서류상으로만 했지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 건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적재조사 팀에서는 나는 지적도만 잘 그려가지고 지적도에 남겨놨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개발행위 팀에서는 나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신청 도면대로 허가를 제대로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보면 경계 설정의 기준이라고 해서 14조에 지적소관청은 지자체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적도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 지적도 경계가 아니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실 경계대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측량을 해보니까 측량 성과도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고 위성사진도 보셨잖아요. 구지적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면 구지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시취득과 같은 새로운 지적도가 생기니까 구지적도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지적도에는 분명하게 2m 또는 3m 너비의 도로가 저 마을에서부터 이 위에 농지까지 임야에 있는 농지까지 반듯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측량을 했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장해서 자기 주택 허가를 받고 앞으로 잘라서 자기 토지를 분할 매도할 의향이 있는 소유주한테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요. 본인은 자기 땅에다 개발행위가 받아서 길을 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팀에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지적 확정 예정조서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 조서와 도면을 가지고 경계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증감되는 분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청을 받고 이제 그랬을 때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라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아까 도면상으로는 밑에서부터 구불구불했던 국어를 반듯하게 잡고 그것에 따라서 지적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재주사법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하나의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 경계로 확정하라는데 현실 경계는 어디 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재주사 팀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당시 실시계획, 원래 이 지적재주사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실시계획을 지자체가 만들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보고 그 원인을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국어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국어 제방, 경사면으로 제방 경사문에 포함됐다라고 어둡지 않게 답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왜? 실제로 거기가 보행과 리어커 정도 다닐 수 있는 1.5m 정도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책임이 지적재주사팀한테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법 28조의 관리사무에 위임 그래가지고 국유재산은 지자체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 관리 위탁은 뭐 캠코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사무를 위임해가지고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라고 돼 있는데 소류만 관리하겠다? 이건 아닌 거죠. 왜? 지적재주사팀에서 분명히 통지가 갔을 거예요. 지적도 경계가 국유지 경계가 변경되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안 한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국유재산이. 물론 당시 문서를 주고 받았지만 무심하게 받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등록하고 있는 이 부서, 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지만 이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사용됐을 거거든요. 국어가 상당히 큽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농수로, 배수로, 양수로 한 그 농수로로 썼을 거거든요. 그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등록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더군다나 최근에 국어 정비 사업을 잘 했어요. 근데 국어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지적재주사 팀하고 동시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적재주사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시계획은 지적재주 사업이 22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전에, 적어도 2년에서 5년 전에 실시계획이 수립이 됐을 거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정비사업을 해야 맞거든요. 또는 그 물길의 흐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면 지적재주사팀에서 기반시설 관리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적재주사 결과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적 측량, 지적 확정 예정조서라고 하는, 그리고 도면을, 확정 도면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업 기반시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이 부서한테도 책임이 있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국유 농로와 그리고 국어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나서서 지적재주사 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나는 합법적으로 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행위 허가 팀에서도 행정지도를 잘못한 책임이 있고요.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한 사람도 턱을 만들고 아까 말뚝을 이렇게 만들어서 통행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면 지금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설계가 왔다면 준공을 해주면 안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준공 과정에서 그렇게 됐으면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도로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사이즈 도로가 밑에서 뒤로 반듯하게 올라가 있고 그 오른쪽에 노란 색깔의 도로가 있었잖아요. 국유도로가. 그리고 그 또 오른쪽에 하천이 있었잖아요. 국어가. 그렇다면 사유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리고 네 번째 결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토지 이용 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러니까 주변 토지의 통행을 막으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거 허가를 할 때 이 턱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넣었는데도 허가를 했다면 허가도 잘못이고, 또 준공할 때 이 턱이 있었다면 준공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준공 후에 했다면 이건 불법이니까 시정명령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발행 팀에 나 몰라라? 너는 이거 국어전명 받아서 도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번 사례는 지적제조사 지구가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의한 지적제조사 지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법령을 집행하는 각각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합심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국민의 불편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국 행정을 내 것만 하겠다. 지적제조사는 지적제조사, 농업기술센터는 생산 기반시설만, 또 국유지는 뭐 서류만 하니까,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만 하니까 이런 식의 소국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법령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또 해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심도 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